벌써 9년이 다 되어 가네요. 2011년 3월에 처음 박경진을 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때가 그의 대학원 마지막 학기였습니다. 그가 나를 찾은 까닭은 마지막 학기 지도교수가 되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물론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미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사회에 나와 스튜디오를 열고 사진관계 많은 일을 해오고 있는 전문 사진가였어요.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나무랄 것 없이 훌륭한 사진가였죠. 그러기에 아시다시피 정글같이 험한 사진판에서 사진을 찍어 생계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오랜 동안 사진을 해왔다는 점에 있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는 이미 한 사람이 사진가로서 서 있고 또 사진을 바라보는 자신만이 관점, 눈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이런 사진가를 대학원 마지막 학기에 지도교수가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맡을 수 없다고 말했죠. 여하튼 그와 몇 차례 면담도 하고 밀당 끝에 그를 받기로 했습니다. 받는 조건은 이것입니다. 이제까지 해온 사진을 잊자. 그렇죠. 한 손에 그 손만한 크기의 두 개의 물체를 동시에 쥐기는 어려워요. 하나를 버려야지만 또 다른 하나를 손에 쥘 수가 있는 게 쉬워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만 말씀드려 볼게요. 10년 전에도 자주 말했어요. 먼저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이나 테크닉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과 목표 지점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갈 길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세 번째는 그 결과물을 마음에 선명하게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시작하는 이 길이 5년 혹은 10년 농사를 짓기 위한 첫 삽을 뜨는 일지도 모르는데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부분이기도 해요.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이 이전에 누가 했던 것이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했던 것이면은 하면 안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됐든 책이 됐든 모두 뒤져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미 누가 했다면 아무리 좋아도 하면 안 돼요. 예술이 원칙입니다. 그게 베꼈다는 소리 듣거나 짝퉁 소리 듣기가 딱 안성맞춤이거든요. 이것이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지 작업이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박경진이 작업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을 쓰지 말자. 그렇죠. 대학원까지 와서 학부에서 또는 실무 현장에서 익히고 쓴 테크닉을 다시 쓴다면은 대학원에 와야 할 까닭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경진은 동영상을 찍어서 이것을 사진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했던 거죠.
동영상과 사진의 차이가 뭘까요? 이것은 시간의 연속성과 마치 밤에 전기불이 순간적으로 나가는 그 찰나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작업에 앞서서 시간의 문제가 훨씬 중요해진 거죠. 시간에 대한 사유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들레주의 시간론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작업의 철학적 의미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사이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은 특정 공간이나 사건을 찍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모든 것이 종료가 돼요. 이것을 멋지게 표현한다면은 시간의 죽음을 기록하는 것이 사진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은 달라요. 시간이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때 내가 찍어야 할 공간에 변화가 생기고 그 공간 속에서 사건이 계속 바뀌게 되는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동영상은 이처럼 공간 변화와 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는 면에서 시간을 연결시키는 사진과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과 우연에 기대어 만드는 동영상 방법이 좀 달라요. 앞이 예를 영화에서 볼 수 있죠. 영화의 경우는 공간 선택과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사전에 면밀하게 꾸며낼 수가 있지만 박경진의 동영상은 그런 시나리오가 없이 우연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는 어떤 공간을 특정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마을버스 안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진은 마을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내리면서 이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빚어지는 공간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공간과 시간의 관계에서 연속적인 시간을 공간에 적용했을 때 그 공간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드는지를 작업의 주제로 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공간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때로는 1분 아닌 10분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작가를 찾아내라면 빌 비올라가 생각나요. 이번에는 한 장의 사진으로 많은 시간을 압축해 보는 겁니다. 영화는 1초에 24컷을 기본으로 하지요. 그래야 영화에서 움직임이 생깁니다. 요즘은 1초에 30장 혹은 60장씩 찍는 방법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간을 예민하게 분절하는 것이죠. 박경진은 1분간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 사진으로는 1440장의 사진이 찍혀지는 거죠. 자, 이것을 다시 한 장의 사진으로 합쳐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밀하게 미분된 시간이 한 장의 사진으로 적분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이지는 않겠지만 마치 우리가 지층을 그대로 단면을 잘라내는 것처럼
그 안에 많은 사건과 시간이 숨어 있는 것처럼 박경진이 사진 한 장에는 1분 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공간과 시간과의 관계, 시간을 풀어서 동영상으로 만들고 풀어진 시간을 다시 압축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드는 과정을 되풀이해 가면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사유의 과정이 사진하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힘들지만 대학원 과정을 헛되게 보낸 것이 아니란다면은 그가 저와 한 학기를 사진을 사유의 과정으로서 생각했다면은 아마 얻어간 게 있겠죠. 감사합니다. 사진직설의 최건수였습니다.